안녕하세요. 청산에 산다 청산입니다. 자, 오늘은 풀밭에 풀인지 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좀 떨어져 산 하나 건너 있는 제가 심어 놓은 나무밭인데요. 느릅나무를 조형 형태로 잡아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 느릅나무를 제가 이 조경수로 키우려고 생각은 아니고 약용수 느릅나무 아주 약용수로 유용하죠. 제 장모님이 생생한 증언자이십니다. 이 느릅나무가 좋다는 걸. 저는 원래 약용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집에서 멀리 있으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농사 짓기도 힘들고 나무를 심어 놔야 되는데, 나무도 조경수를 심어서 때를 놓쳐버리면 소나무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 관리가 안 되면은 그거 힘들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심어 놓게 되는데, 지금 저기 다른 밭에는 처음에 못 모르고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10년 넘게 크고 있는, 제일 처음에 그냥 심어 놨어요. 이 느릅나무를 10년 넘게 상당히 컸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는 또 다른 데 심었는데 약용수로 쓰려고 심었는데 한번 다듬어 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랫밭은 이게 5년차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수영이,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비춰 드릴게요. 수영이 잡혀 가고 있고, 요놈은 한 3년차 이제 수영 지금 잡으려고 오늘 시간이 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빈 밭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신 분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돈을 벌려고 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약용수로 쓰려고 제가 지금 시간 날 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못 와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풀만 한두 번 베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크긴 컸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시간이 나니까 와서 관리를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암 수술을 4번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생겨나 계셔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가면은, 그러니까 주위에 암이나 안 좋으신 분은 꼭 이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저도 뭐 여러 번 설교를 듣다시피 맨날 이걸 들었는데, 이 느릅나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느릅나무가 좋다는 걸 듣고 나서 이제 사람을 사서 산에서 느릅나무 캐가지고 그 뿌리, 유금피라고 그러죠. 이제 이 느릅나무는 뿌리 껍질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뿌리 껍질이 유근피, 뿌리 껍질이 약효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줄기는 조금 효과는 뿌리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껍질을 말려서 뭐 끓이거나 아니면은 그걸 분말을 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이게 염증을 없애는 데는 최고라고 해서 독성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콩파, 신장이 안 좋은 분은 약을, 이런 생약제를 조금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이 유분피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신장 안 좋은 분이나 위염이나 염증이나 비염이나 염증 잡아준 데는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도 그 시초가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뿌리를 진하게 다려요. 그러면은 장모님 말씀이 진하게 다리고 그걸 이제 통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그 묵처럼 이게 이제 묵처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수시로 이걸 떠서 하여튼 죽기 살기로 먹는 겁니다. 암 치료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조금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치매기가 있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수술을 하고도 이게 이 느릅나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는 거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또 공부해서 약육수에 많이 관심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멀리 뒤에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저건 노나무입니다. 간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심어 놓고, 그러니까 이건 뭐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느릅나무 못 팔면은 약으로 쓰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둬버려요. 만약에 이제 이게 손 봐서 조금 모양이 괜찮다 그래서 조경수로 팔 수 있으면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저는 소개하고 요령만 가르쳐 드릴 뿐이지 저를 따라서 하지는 마세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몸에는 좋으니까 조경수로 못 팔면은 뿌리라도 캐서 약으로 쓰려고, 뭐 사람 몇 사람은 충분히 살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느릅나무가 좋은 게 잎이 작아요. 그래서 이 소사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사나무도 조경수로 한때 많이 유행했었죠. 지금은 이제 뭐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은 유행을 쫓아갈 필요는 없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놔서 뭐 다듬기만 하면, 순 나오면 다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장가지만 이제 좀 키워가면 되고, 많이 빡빡이 차면은 나중에 솎아주면 되고요. 아직 전혀 그 약으로 쓰려고 여기 풀약을 안 했어요. 풀이는 한 번이나 베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산에서 농약을 전혀, 제초제를 전혀 안 하니까 크는 건 좀 더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경수를 키우려면 조금 더 많이 심었어도 되는데, 저는 놓고 크게 키우려고, 약용수로 키우려고 좀 띄엄띄엄 심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 이걸 캐 갈 때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키려면 이렇게 넓게 해주면 좋긴 하죠. 너무 밀식해서 심어 놓으면은 중간에 좋은 나무 캐려고 해도 캐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뭐 옆으로 인사목으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키우는데 한 번씩 와서 하는데 이게 모양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조경수가 지금 이렇게 키우는 분이 뭐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전화 되니까 뭐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재미로 한 번씩 와서 시간 될 때 만지는 자체가, 모양을 잡아가는 자체가 매우 재밌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이제 관리를 못해서 뭐 팔지도 못하고 만약에 놔둬야 될 상황이다, 놔버리면 되죠. 뭐 그러면은 이 뿌리가 뻗어가면 그 뿌리를 나중에 캐서라도, 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뿌리를 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밑에서부터 층으로 키워서 이걸 딱 별로 밭에 있어서 표시가 안 나죠.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 소나무 밭에서 이게 좋네 고민하는데 딱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독립적으로 마당이나 옮겨서 심어 놓으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런 나무도 풀밭에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모양이 예쁜 걸 잘 모르는데, 이놈 하나만 딱 해서 큰 화분에 심어 놓든지 집에 딱 심어 놓고 다듬어 놓으면은 모양이 아주 예쁘죠. 네. 그러면은 요 놈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더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모양만 잡아서 목대만 두껍게 일단 하려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경수로 분재형, 좀 큰 분재형으로 혹시 하나씩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고, 뭐 안 되면 말고요.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이 모양을 잡아가는 걸, 지금 그러니까 이 곡이 좀 있으면 더 낫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처음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한번 손질을 해보니까 모양이 괜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하단부는 곡이 없어도 상단부에서 조금 변화를 주면은 이것도 곡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은 조금 더 어렸을 때 뻗어가는 걸 잘라서 조금 이제 더 곡을
곡이 있는데 지금 아래쪽은 처음이라서 곡은 높지만 모양은 지금 잡아놨습니다. 저 위쪽 밭에 나무를 한번 제가 어떻게 전지를 하는가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나무 잡아가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이제 5월인데 겨울에 작년 12월 2월 달에도 한번 와서 대략 그 커가는 줄기를 잘라서 한번 2차로 전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옆에서 이게 이제 목대인데 이런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것은 위로 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측면으로 크거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니까 모양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소나무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층층이로 이걸 봐서 그냥 모양을 봐서 요 놈은 누운 형태로 인사목으로 키우는 게 그런 수용으로 키우는 게 나을 건가, 아래서부터 한층 한층 간격을 주면서 층층으로 키우는 게 나을 건가 딱 대략 보고 정해지면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놔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은 이 이파리가 다 떨어질 때 보면은 그 선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해주면 낫고, 자, 이런 경우는 층층이로 키우는데 아래서부터 있죠. 그러면은 이 위아래 단의 간격을 적당히 봐가면서 지그재그로 이 사이 가지를 자른다거나, 지금 여기는 이렇게 빽빽이 뭉쳐 있죠. 그런데 여기 작은 가지가 있어서 이 목대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위아래에 큰 가지 간격을 보고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것들은 잘라져 버리고, 그러면 자, 한번 해보죠. 자, 아래서부터 이렇게 지금 목대 주간이 올라와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뻗어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자, 요놈을 위에를 막아서 봉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잘라 놓죠. 이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가지가 차서 지금 이 느른나무 특성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좌우로만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커가면은 나중에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도 납작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모양을 잡나 그러는데 그냥 이대로 잘라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봉우리가 계속 다듬다 보면 봉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그재그로 계속 나 있는데 이 봉우리를 만든다 싶으면은 여기서 이 아래까지를 정리하고 이걸로 봉우리를 만들고 이건 가지로 키워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건 위로 뻗어 있으니까 그냥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너무 내려가 있는 거 자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3개, 하나, 둘, 3개가 요놈 3개가 나왔죠. 그럼 3개 일단은 다 놔둬 보고 나중에 커가는 거 봐서 요 하나를 자르든지 아니면은 이 2개를 잘라버리고 하나를 남겨놓든지, 일단은 한번 이놈은 남겨놓죠. 밖으로 뻗어 나간 것만 조금 정리를 해주고, 그럼 위에 봉우리 생기고 나중에 이게 옆으로 더 커지고 밑에 단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단이 있으니까 이 단이 너무 붙어서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주고, 자, 여기가
이건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뻗어간 가지가 없죠. 일단 놔둬보죠. 나중에 잘라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 가지 있고 여기 가지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걸 제거를 해주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자를 필요는 없고 솎아주는 느낌으로 간격만 적당히 유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놔두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보고 제가 할 건지 나중에 판단해도 되기 때문에. 자, 한 가지에서 뻗어 나갔는데 나무 가까이 너무 커서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서 옆으로 뻗어 나간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그러면은 요놈 지그 제그, 요놈은 너무 붙어 있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자르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놈을 잠기고 요놈을 놔두고. 자, 여기도 한 가지에서 지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일단 제거를 해 놓고요. 자, 이 정도만 해줘도 조금 정리가 되죠. 그리고 제일 하단부는 땅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겨줘도 좋은데, 자, 제가 소나무든 이 나무든 많은 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자, 하단부에 가지를 남겨놓고 희생지라고 그러죠. 소나무에서는 희생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나무든 소나무든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 희생지 활용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희생지를 남겨놓으면 목대가 빨리, 하단부 목대가 빨리 굵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유심히 많은 나무들을 보고 이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이런 나무도 그렇고 소나무 전자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걸 봐보면, 자, 희생지 밑에 있는 가지가 있어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월등히 빨리 두꺼워진다 그런 걸 못 보겠어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이 토양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양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더 크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되지, 희생지 때문에 빨리 굵어진다 그것은 모르겠고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밑에 밑둥이 깨끗한 가지들이 훨씬 두꺼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대신 자, 소나무에서, 이거 소나무는 아니지만 지금 밑에 이제 가지를 놓을 건가 자를 건가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하단부 가지를 놓으면 여기가 빨리 두꺼워진다. 근데 지금 제가 누름나무 이걸 키워서 우리 밭을 봐도 그렇고, 이걸 밑에부터 놓은 가지하고 다 잘라버리고 우산형으로 빨리 키운 나무하고 오히려 우산형이 목대가 두꺼워진 경우가 지금 우리 밭만 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밭을 제가 작업할 때 봐도 유심히 보는데 차이점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 희생지 밑에 가지를 키워서 빨리 더 두껍다, 그것에 어떤 확정적이다라는 답을 얻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보면서 평균적으로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다만 이 희생지가 나와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걸 자르고 또 옆에 희생지 키우고 그걸 자르고 또 희생지 키우고 그러면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덮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두꺼워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희생지를 남겨놨다고 해서 이게 빨리 목대가 두꺼워진다, 그게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의 신빙성만 있어도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그만큼만 모르겠어요. 충분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목대가 매끈하니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과감히 잘라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를 그렇게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소나무를 키우고 계신 분은 그걸 한번 잘 유심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희생지 많이 키우는 분들은 정말 밑에가 울퉁불퉁 지저분해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자르면은 그 상처를, 소나무 자체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른 단면에 이 혹 같은 걸로 덮어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게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거 있으면 또 자르고 그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하단부가 밑둥은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희생지 없이 밑에 깨끗한 가지들이 목대가 훨씬 두꺼운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자, 대략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커가면서 지금 제가 선과 명과 입체감을 얘기했죠. 입체적 형상미를 얘기했죠. 선으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건 선으로만. 그러면 이걸 계속 가면은 길어가겠죠. 그러면 잘라줘요. 그러면서 점점 면이 형성되고, 나중에는 여기 봉우리, 지금도 이건 이제 선에서 이제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위에를 계속 막아줘요. 그럼 옆으로 뻗어 나가. 공간을 찾아가는 거죠, 가지가. 그러면은 이것을 위에 다듬음만 주면은 윗 봉우리는 입체적인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나무도 그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짧아서 볼품이 없죠. 그렇지만 이런 처음에는 고기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크면서 다듬어 놓으면은 모양이 실제 보면은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키워 보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릅나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은 뭐든지 물어봐도 이 느릅나무를 이렇게 키우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안 되면은 약용수로 쓰고 되면은 좋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키우고는 있는 중입니다. 많은 양을 저를 따라서 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